이게 테슬라의 뭐지? 핸들이 안 돌아가. 핸들이 안 돌아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저는 왜 시승을 하면 이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테슬라입니다. 아니 테슬라 모델 3 많이 시승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아니에요. 이 차는 하이랜드 퍼포먼스예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퍼포먼스. 어떤 자동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Now that you got me started, I just can't stop. No. 네, 지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습니다. 와, 여기서 달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다른 행사로 왔기 때문에 이걸 서킷에서 타보지는 않을 거고요. 외관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 3하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 에어 인테이크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델 3는 아예 다른 점이 없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범퍼 뒷부분이 조금 더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아마 차주님이 보면은 조금 눈물을 흘리시려나? 차주님 어떠세요? 아, 어차피 알리에서 사면 된다? 네, 알리에서 사면 되는 파츠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휠은 좀 이전에 있었던 모델 3 퍼포먼스 휠에 비하면 저는 조금 더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캡입니다. 캡이니까 떼면 돼요. 떼면은 살만 있는 그런 퍼포먼스 휠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하신다면 떼면 되고요. 이걸 붙였을 때는 공력 성능이 더 향상돼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최고 속도도 아마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브레이크가 빈약하다고요. 브레이크 지금 몇 P로 보이세요? 4P 브레이크, 양쪽으로 2개씩 물는 4P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리 있어요.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이거보다 퍼포먼스 더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테슬라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테슬라 브레이크 중에 이 뒤쪽 브레이크가 원피인데 그 원피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캘리퍼 케이스, 캘리퍼 커버를 뒤에다 붙여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캘리퍼 커버는 아니고 얘는 진짜 캘리퍼인데,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뒤쪽이 캘리퍼 커버를 사용해서 그 캘리퍼 커버가 어느 경우는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캘리퍼 커버가 아니고 실제로 캘리퍼입니다. 그런데 캘리퍼가 지금 원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 같네요. 뒤쪽 브레이크는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은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지금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 기존에 있었던 모델 3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느끼실 텐데 뒷부분에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립이 있어요. 립이 있고 요거 카본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퓨저가 살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앙증맞은데 멀리서 보면 퍼포먼스인가?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 여기 흑백에 플레드스러운 배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 테슬라 모델 3는 플레드란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배지는 플레드 배지는 아니에요. 왜 플레드 배지가 아니냐면, 플레드란 말 자체가 뭐예요? 플레드는 체크무늬란 뜻입니다. 체크무늬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한 요 패턴을 플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플레드냐면, 스페이스볼이라고 하는 옛날 스타워즈의 코믹판, 코믹하게 스타워즈를 패러디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우주를 광속으로 쭉 날아가게 되면 우주가 이렇게 워프할 때 이렇게 쫙 나오잖아. 워프할 때 쫙 나오고 거기 패턴이 촥촥촥 그려지니까 요게 플레드 패턴이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플레드야 라는 게 그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화에서 루디크러스 플레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져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격자 무늬가 없잖아요. 격자 무늬가 없는 그냥 쫙이기 때문에 이건 플레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배지 이름 자체가 플레드가 아니라 루디크러스 배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루디크러스는 너무 빨라서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뜻이에요. 테슬라의 이 주행 모드 중에 뭐 스포츠, 퍼포먼스, 그리고 루디크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모델 S라든지 모델 X라든지 이런 차에 그런 게 있어서 터무니없이 빠르다, 미쳤다, 뭐 이런 느낌의 주행 모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차에다가 도입했다는 것은 뭐랄까, 좀 자동차의 엄숙함을 깨트린달까, 약간 좀 만만하게 보이게 한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유쾌함,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가 장난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동으로 열리는 거 아직도 저는 어색합니다. 테슬라 모델 3 기존 오너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졌네. 높이도 낮아졌네. 열리는 부분도 커졌네. 여러 가지로 멋있어졌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가장 큰 차이, 단차가 없어졌네. 야, 단차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맞아? 이런 건 진짜 안 맞았었는데, 오, 이렇게까지 맞는다고? 단차가 정말 없고 정말 깔끔하다. 외관에서 진짜 멋있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는 실제로 주행해봐야지 아는 차죠. 왜냐면 이 차는 모델 3 하이랜드가 아니라 하이랜드 퍼포먼스니까. 퍼포먼스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퍼포먼스란 이름을 붙이는지 얼른 타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사이드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 플레드 같이 생긴 루디크러스 마크가 또 있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시트, 야, 이 화이트가 진짜 너무 화이트다. 진짜 미친 듯한 화이트. 흰 바지 입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탄다 그러면 여기 오염이 엄청날 텐데 요거 어떻게 막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 가죽이 아니고 여기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건 레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촉이 괜찮습니다. 감촉 괜찮고, 이게 뭐 비닐 같은 소재 느낌이 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 가죽 같아요. 그리고 오염도 가죽에 비해서 오히려 덜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흰색은 흰색이잖아. 청바지를 입고 앉았을 때 이게 결국에는 오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정말로 오염되면 1년에 한 번씩 클리닝한다 생각하고 타면은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몸을 잘 잡아주는데요, 사이드 서포트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이 엉덩이 부분 좌우로도 이렇게 있어서 코너링을 딱 했을 때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테슬라 모델 3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 조금 다른데요. 여기 보면 주행 설정, 승차감 및 핸들링이라고 해서 표준이거나 스포츠거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승차감 및 핸들링은 이런 식으로 스포츠 표준이 있어서, 스포츠로 하게 되면 서스펜션 댐퍼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표준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이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 근데 왜 서스펜션인데 왜 핸들링이라고 하냐? 핸들링이라는 건 꼭 핸들을 돌릴 때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의 거동을 말하는 겁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고 하면 차가 이렇게 기울어짐 없이 바로 촥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 핸들링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스포츠로 했을 때 조금 더 기민하게 차가 움직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는 컴포트 표준, 인세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친 모드, 미친 가속감을 가진 게 인세인 모드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인세인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인세인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조향 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핸들 돌렸을 때 가볍게, 표준, 무겁게, 뭐 정지했을 땐 그렇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데요, 주행 중에는 상당히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모델에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 트랙 모드입니다. 트랙 모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화 할 수 있어요. 새 프로필, 레이스 프리셋, 드리프트 프리셋, 그리고 이제 모카 프리셋,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만들 거냐,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걸 서킷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VDC를 이용해서 차의 뒤를 미끄러지게 할지 앞을 먼저 미끄러지게 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아주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테빌리티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차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아예 꺼버리면 드리프트가 되고요. 이걸 조금만 덜 하게 되면 스테빌리티는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최소로 하면 그거보다 더 감소, 완전히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끄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드리프트를 별도로 할 게 아니라면 서킷에선 최소나 감소됨 정도, 이 정도를 해야 차의 퍼포먼스를 오히려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0에서 100까지 되는데, 0으로 하는 경우 회생제동을 낮추면 브레이크가 빠르게 마모되고 과격한 주행 중 브레이크 과열 가능성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트랙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팬이 갑자기 막 돌기 시작하죠. 팬 소리가 막 나면서 이 자동차의 배터리를 막 식혀줍니다. 왜 배터리를 식히냐면, 배터리가 가장 최고 성능을 내는 온도 한 25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이 온도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딱 적절한 온도지만, 그럼에도 이 서킷을 달리게 되면 배터리가 너무나 뜨거워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냉각수를 빠르게 순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순환시켜서, 그래서 배터리를 온도를 가급적이면 낮추는 형태, 그런 것들을 작동시키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기능입니다. 온도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앞쪽에 있는 브레이크 모터 어떻게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모터, 그리고 배터리 온도,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온도는 지금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브레이크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보다 이 섬세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엔 4바퀴 브레이크를 따로따로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차는 트랙 모드가 있는데 정말 트랙을 잘 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열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브레이크에 공기도 더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의 성능도 더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트랙팩이라고 합니다. 근데 트랙팩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팔고 있지 않아서 이 차를 가지고 트랙에 들어가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름은 모델3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차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테슬라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차가 만약에 모델3 트랙팩이라고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트랙에 들어가는 차가 아니니까. 근데 모델3 퍼포먼스라고 했잖아. 퍼포먼스가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델3 퍼포먼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모델로서 이 차가 정말 잘 달리게 만들어져 있느냐? 맞고요. 서킷에 유용하게 돼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진이 되네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모드가 정말 잘 돼 있어서 내가 뒤를 조금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슉 돌아서 바로 슉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드리프트 모드를 누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드리프트가 돼요. 이 차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로백을 잴 수가 없어. 제로백 재는 기능이 없어요. 그거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한번 밟아볼 수는 있죠. 한번 밟아보면 출발! 오! 뭐야? 3.4초? 대충 스펙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원래는 3.1초거든요. 그러니까 3.4초면 스펙보다 조금 덜 나왔다. 근데 지금 초기에 론치를 하는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론치했을 때 3.1초가 나온다는 건지, 그 3몇 초는 도대체 어떻게 달성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모델3 퍼포먼스의 그 독특한 주행 느낌, 그게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어요? 이게 이상하네. 이 모델3에서 승차감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간혹 했었거든요. 왜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처음에 쿵 하고 가속돼요. 그러니까 쿵 하고 뒤통수를 한번 빡 때리면서 가속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가속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랜드로 오면서 굉장히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쿵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물론 그게 더 잘 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속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충격은 확실히 덜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델3는 뭔가 차가 부서지듯이 튀어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변화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슉! 전 같으면 딱 때리고 출발했다면 이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램프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나름대로 이게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표준으로 하면 승차감이 달라지네요. 기존의 모델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가변 댐퍼가 없었는데 지금 이 차는 가변 댐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승차감을 부드럽게 세팅하게 되면 이런 잔충격 같은 것을 많이 걸러서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기존의 모델3 퍼포먼스는 댐퍼가 너무 단단해서 일상적으로 타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의 모델3 퍼포먼스는 일반적인 모델3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 세팅이네요. 승차감이 좋도록 세팅을 했네요. 그렇지만 이 차가 가변 댐퍼는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올리는 기능은 없어. 이런 길 갈 때는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불편한 수준이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는 미국 기준, 미국에는 드라이브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 차들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턱입니다. 게다가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긁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살짝 차체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괜찮아요. 실제로 탔을 때 모델 3 퍼포먼스라고 하지만 일반 모델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 3 하이랜드를 타는 기분이에요. 모델 3 하이랜드 오너시죠?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 시트 포지션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상입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테슬라는 어쨌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게 또 특징입니다. 정말 매번 느끼지만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이 커서 좋아. 놀랍게도. 지금 저는 놀랍게도 지금 주차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기어 시프트를 안 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뭐라도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후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어쨌든 누구나 밟죠. 그렇게 브레이크 밟기만 하면 후진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진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아직 전진까지 넣어주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바꿀 때는 기어 시프트를 해줘야 돼요. 테슬라에 이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돌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상하죠. 마지막에 약간 끄트머리로 갔을 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테슬라의 응? 뭐지? 핸들이 안 돌아가. 핸들이 안 돌아가. 아니 이런 버그가. 저는 왜 시승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돌아온다. 돌아왔어. 갑자기 왜 그랬던 거죠? 왜 갑자기 핸들이 먹통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죠? 핸들이 두 손으로 정말 힘껏 돌려야 돌아가는 정도로 안 돌아갔었습니다. 갑자기 또 돌아왔네. 아마 이게 메인 끝으로 돌렸을 때 뭔가 페일세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로 끝까지 돌렸을 때 더 이상 돌리면 야 모터 고장 날 것 같아, 스톱! 약간 고장 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파워 스티어를 꺼버리는 그런 기능이 잠깐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 귀가 먹먹해. 나 진짜 대단하네. 이게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제가 이 차를 꽤 몰았거든요. 테슬라 모델 3 구형을 몰았는데 구형을 몰 때 이 주변의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려요. 전 어느 정도 들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앞에 차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너무 멀리 들리잖아. 진짜 먹먹하게. 이 노면의 충격도 뚜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분에 귀가 먹먹한 것처럼 들립니다. 참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엄청 조용해졌을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가장 조용한 축에 속하는 자동차가 된 것 같네요. 이 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중형차? 중형차 정도 되는 크기의 자동차 치고는 가장 조용한 게 아닌가. 가솔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하고 비교해도 전기차 중에도 가장 조용한 축에 속합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별히 비가 오는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됐는데 이 비 오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노면에 있는 물이 휠하우스로 튀어 들어와요. 휠하우스라는 게 이렇게 통이잖아요. 그 통 안쪽을 계속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때리게 되면 소리가 계속 더 나게 되고 그 소리가 실내 노이즈로 들어와요. 이런 데 가면 이런 소리 나죠. 이렇게 물이 튀는 소리 안 납니다. 그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안 나. 그런 소리를 기대하고 쓱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귀가 더 먹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차 잘못 만들었네. 너무 조용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테슬라를 타보면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테슬라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테슬라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실내에 딱 앉아보고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심플해. 당연히 뭐라도 이렇게 꾸며져야지. 뭔가 화려한 뭐가 있어야지 멋있는 차 아니야. 근데 멋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차가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토출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나와. 내 얼굴을 향해서 바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쐬줄 수 있는 자동차는 없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얼굴로 바람이 들이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차가 어딨어. 여기 계기판이 있던가 뭐가 있던가 있잖아요. 보통 여기서 오든가 여기서 오든가 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오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보면 이거 이상하게 더 시원한데? 이상하게 공간이 넉넉해. 이상하게 여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것도 핸드폰 2개를 동시에 충전해. 수납 공간 이상하게 이런 것들 다 때려 넣어도 넉넉해. 음료수 여기 또 넣었어. 여기 또 있어. 저 혼자 타고 있지만 음료수를 여기 4개를 넣고 있는데 4개를 넣고 앞으로도 한 4개는 더 들어갈 거예요. 이쪽 편에만. 아마 이 안에다 음료수를 집어넣게 되면 콜라캔 20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다른 메이커들 보세요. 현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이걸 슬라이딩을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열까 저렇게 할까, 뭐 거기다가 이렇게 꾸며 놓을까, 뭐 거기에 틈바구니에 뭐를 집어넣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테슬라는 그게 뭔데? 뭐 그렇게 그냥 여기다가 공간 떡 만들어 놓으면 되지 하고 끝. 그러니까 약간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게 편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 거고요. 테슬라 비오너들은 테슬라 오너들의 열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게 뭐라고, 허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테슬라를 가져보지 않았다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기분 좋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딱 만들어줬다 라는 점에서 그래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기능이 안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 언젠간 그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또 테슬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O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테슬라처럼 진정 OTA를 해주는 회사는 그다지 없죠. 자, 지금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앞차를 따라서 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그냥 누르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 막대가 있어서 막대를 2번 당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됩니다. 자, 비가 오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을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차로 중앙 유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옆으로 가야죠.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을 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드맥스 모드로 켰으니까 이게 차선을 바꿀 때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요. 이거 조금 섭섭하다. 모델 3 퍼포먼스도 지금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로 바뀌었어요. 미국 생산 모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 차는 미국에 있는 FTA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ADAS, 이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약간 바보같이 작동됩니다. 물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현대기아에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낫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 특유의 오토파일럿을 극단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좋구나. 잘 달리는구나. 7천만원 초반의 자동차가 이렇게 달린다.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비싼 자동차에 우리가 관심 없습니까? 관심 있지? 그러면 그 비싼 자동차는 뭘까? 비싼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오면 차가 고급스러워야 돼.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예로부터 비싼 자동차는 빠른 거였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자동차는 기껏 해봐야 10마력이었습니다 그런 차들이 수두룩하던 시대에 제일 먼저 한 거, 자동차로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을까? 타고 다녔을까? 아닙니다. 자동차로 제일 먼저 한 건 자동차 레이스였어요. 내 차가 더 빨라? 아니야, 내 차가 더 빨라. 누구 차가 더 빠른지 한번 경쟁해보자,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른 차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구입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자동차의 목표, 당연히 빠른 겁니다. 제일 비싼 자동차 페라리예요. 페라리의 아주 오래된 레이스카, 이런 차들은 100억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자동차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부가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가티도 정말 빠른 자동차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자동차라는 것은 당연히 퍼포먼스가 가격과 비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깨뜨려 놓은 것이 바로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생뚱맞게 폭스바겐, 죄송합니다. 폭스바겐이 골프 GTI를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죠. 아니, 이렇게 저렴한 차가 아우토반을 질주한다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100km 넘는 차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골프가 갑자기 등장해서 시속 180km, 시속 200km까지 달리는 차를
아우토반에서 달리게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우토반을 민주화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가 또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화가 왜 이상해? 아우토반을 민주화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우토반의 주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줬다. 왜냐면 이 폭스바겐이라는 건 폭스가 국민이니까, 국민 자동차가 아우토반을 지배하게 했다. 그래서 국민이 지배하는 아우토반이기 때문에 아우토반을 민주화시켰다는 표현을 독일에서 사용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한번 더 바꿔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나왔으니까. 모델 3가 나왔을 때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완전히 위아래가 그냥 뒤집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족보가 꼬였어. 왜냐하면 기존에는 400마력이 넘는 자동차는 그럼 슈퍼카였습니다. 500마력 넘으면 그거는 일단 2억이야. 500만원 넘는데 이거를 1억 이하에 판다? 그런 경우는 없었죠.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시속 100km까지 3.2초 만에 도달하는 자동차를 7천만원에 판 거예요. 2억 정도 돼야 되는 자동차인데 어떻게 이걸 7천만원에 파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 자동차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아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7천만원에 만들죠? 대단하다. 대단해요. 자동차 업계의 이 흐름,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테슬라가 정하고 나니까 전기차라면 모름지기 잘 달려야지, 전기차라면 모름지기 400km 넘게 주행할 수 있어야지 라는 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모델3 퍼포먼스입니다. 모델3 일반 모델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요. 그 어떤 가솔린 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와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엉뚱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할 때 충분히 작동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때 혼자서 작동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기나? 자동차를 제대로 안 만들어 본 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레인 센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유는 와이퍼의 센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레인 센서가 장착된 지 20년도 넘었다. 20년 전 자동차에도 있는데 그걸 굳이 빼버렸어? 원가 절감이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 자동차가 AI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이 비가 오는군요 라는 걸 센서를 머리에다 박습니까? 비가 감지됐습니다. 그럼 우산을 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딱 내다보고 비 오네. 눈으로 보고 비 오네. 그럼 우산 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비 오네 라면 그때 와이퍼를 작동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그만큼 똑똑한 프로세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차는 AI 자동차니까. 이 AI 머신은 당연히 비가 오는 걸 자동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걸 인식했다면 이게 여기 센 접촉 불량일까요? 이게 뭐지? 지금 눌렀을 때 한 번에 안 되죠? 이쪽에 지금 접촉 불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품질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 막히는 길, 브레이크 밟지 말아 보세요. 자,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잘 감속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지하나요? 정지할 때도 부드럽게 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아주 야금야금 아주 얄밉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얄밉게 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슬슬슬슬 따라가야죠. 네, 따라갑니다. 아주 똑똑하죠? 똑똑하게. 정지합니까? 이거 정지하면 실망인데요. 거리 요거 조금 멉니다. 멀어요. 요게 또 아쉬운 점입니다. 2단계까지만 되고 1단계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최소 거리가 2단계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있죠. 요 정도 거리면 사이에 차들 한 10대는 들어오겠다. 10대는 아니어도 차들이 막 껴들려고 할 것 같은 그런 거리예요. 약간 제동이 조금 거칠어요. 테슬라가 요 전에 레이더도 있었고 이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소나 센서, 초음파 센서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하이랜드는 그런 것들이 다 빠졌거든요. 오로지 비전 센서만 갖고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약간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요거보다 가까이 세우면 박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요 간격 요거
굉장히 언짢은 간격이네요.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네요. 실제로 이 브레이크 램프를 자율주행하는데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AI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 이 레인 센서 같은 것도 조금 바보 같고요. 죄송합니다. AI님 죄송합니다. 근데 레인 센서 좀 바보 같아. 앞차와 거리도 바보 같아. 이 정도를 뛰어놓는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똑똑하게 작동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AI라는 약간 이게 좀 약간 울컥울컥 하면서 운전하네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해요.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인간은 IQ가 높아지려면 세대를 몇 번 거쳐야 될까? 2세대, 3세대 정도는 돼야 IQ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인공지능은 IQ가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게다가 테슬라도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너무너무 빨리 해줘요. 그래서 계속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이 곧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구매자들하고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뭐 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간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울컥거려, 이런 식의 좀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마 조만간 인간보다 똑똑한 운전을 하게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도 뭐 대다수의 운전자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죠. 저는 마음에 드는 내비게이션인데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지도가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픽, 사실은 뭐 보기엔 재밌고 나쁘지 않습니다만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뭐 재밌는데 이거 뭐 보면서 운전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보다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라지는 기능이 없어요. 뭐 사라지진 않더라도 저쪽으로 좀 가고 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쪽으로 좀 오고 이렇게만 돼도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아직도 안 바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아쉬움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금방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자꾸만 이 부정적인 여론들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면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잘 타고 다닌다는데 왜 대차 갖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좋아한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사람들이 다투게 만든다는 게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약속이나 시간을 성실하게 좀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이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도 좀 기분 좋게, 야 내가 테슬라를 탄다고 이러면서 뽐낼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테슬라를 뽐내면 그게 뭔데? 테슬라가 뭐라고 그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쯤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지금 T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맵 안내는 T맵으로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DB도 풍부하고요, 작동도 빠릿빠릿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거 아주 속이 시원하죠. 음악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오늘의 히트곡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약간 베이스가 무너져 있어요. 서브우퍼가 너무 강해서 베이스가 좀 뭉개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서브우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만 별도로 뺄 수 있는데, 이건 테슬라가 굉장히 잘한 거죠. 다른 메이커 같으면 서브우퍼를 별도로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퀄라이저에 같이 묶여 있어서 서브우퍼를 따로 조절할 수가 없는데, 오디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만들지 않죠. 오디오를 정말로 신경 썼다면 서브우퍼 앰프를 별도로 빼고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메이커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브우퍼 앰프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저렴한 앰프를 썼기 때문에
서브우퍼의 볼륨을 따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테슬라는 이렇게 서브우퍼 앰프를 따로 빼놔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소리가 너무 풍부하고, 지금 세팅을 정확하게 좀 해본 건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팅 조금만 만지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스피커 중에서 뭔가가 조금 빠지는 스피커 있으면 그거 알가리 정도만 해줘도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겠다 싶은 그런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테슬라를 한번 타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저희에게 광고를 주시는 가연 결혼정보가 여기 있네요. 테헤란로 232 여기로 오시면 가연 결혼정보에서 결혼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승차감은 진짜 너무 좋아졌다. 이 테슬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럽지만 차가 똑똑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AI가 들어있다 라고 그동안 얘기하는 차들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요건 AI인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요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를 타면서 이거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단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자동으로 작동돼요. 차에 딱 타면 알아서 집으로 세팅이 됩니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맨날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갈 게 거의 90%는 확실하잖아. 딴 데 갈 수도 있죠. 딴 데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90% 집으로 갔으면 집으로 일단 세팅해 놓고, 만약에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그때 버튼을 눌러서 다른 데 가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데가 어떤지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차가 너 이거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서 하나 둘씩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까지는 그런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거, 기껏해야 비 오면 와이퍼 작동시키는 거, 어두워지면 헤드램프 켜주는 거, 요거 말고는 글쎄 뭘 자동으로 뭘 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너 집에 가야 되지 않니? 어떨 때는 얘기합니다. 주차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자동 주차해 줄까? 그러면 그러면 바로 자동 주차를 해줘요. 스마트 서먼 기능도 있습니다. 원격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이렇게 쳐서 딱 오는 기능. 물론 지금 안 돼요. 물론 되다가 요즘 들어서는 비전 센서만 가지고서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 라면서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중이지만 금방 다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튼 정말 좋은 차라는 건 인정, 그리고 퍼포먼스가 정말 뛰어나다는 거 인정하는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 3의 일반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어차피 듀얼 모터고 어차피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서 일상적인 시내 도로에서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쭉쭉 뻗어나가요. 충분히 쭉쭉 뻗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까지 굳이 퍼포먼스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퍼포먼스가 뛰어나면 무조건 좋죠.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퍼포먼스가 좋으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비싸야 될까? 500만 원 정도 비싸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근데 1000만 원 정도 비싸면 요건 좀 1000만 원이나 더 비싼데 요 정도 차이? 달리는 게 나의 이 자동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라고 한다면 그럼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퍼포먼스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가격 차이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사실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거긴 한데, 모델 3 롱레인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모델 3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자동차, 굉장히 멋지게 잘 달리도록 만든 자동차,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여러가지 기능 중에 몇 가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에러가 벌써부터 나타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이게 지금 안 눌려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에러가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고 테슬라 오너 중에서 이 부분에 에러가 있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워 스티어링 휠이 죽었어요. 파워 스티어링 휠이 죽어서
이걸 돌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또 괜찮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에서 여러 가지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만 테슬라가 왜 완성된 느낌이 아니고 아직도 과정의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모델 Y인데,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도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인데,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이 부분이 완결된 느낌이 아니고 과정이 있는가? 물론 스타트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스타트업들이 과정이죠. 몇 가지 기능들을 만들고 그걸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스타트업의 어떤 숙제, 예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아니죠. 테슬라는 이제 성숙한 기업입니다. 아니, 연간 100만 대를 넘게 파는 회사가, 10대 자동차 회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 이게 이 정도의 퀄리티를 아직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3 퍼포먼스 정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모델3 퍼포먼스는 저도 굉장히 오래 탔던 자동차이기도 하고 정말 애정이 넘치는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퍼포먼스도 더 강력하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 정말로 대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였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달려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4초? 조금 아쉽다.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 때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이 차를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차를 더욱더 잘 달리게 하는 방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론치 컨트롤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의 스펙이 3.1초라는데 대체 어떻게 3.1초로 들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지 않는 거, 이 테슬라의 그 불친절함, 이런 것들이 이 차에서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분명히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동차 회사고요. 이 자동차 회사가 조금만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